안녕하세요. 오늘은 캣포스 기름 정제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캣포스 기름 정제기를 처음 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로 돼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정제기를 보시면 우측면에 또는 좌측면에 모두 사용 설명서, 전면에까지 3면에 걸쳐서 사용 설명서가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하면 우선은 박스를 제거하고 정제기 뚜껑을 여시면은 그 안에 바스켓이 하나 나옵니다. 바스켓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터지 20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빼보시면 호수건이 이제 나오죠. 호수건, 그 다음에 전기선 3m짜리 전기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 청소판, 스크래퍼가 있죠. 스크래퍼 같은 경우는 튀김기의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합니다. 청소판, 그 다음에 호수건, 이런 소품들이 다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포장하는 가운데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전화하셔가지고 부족한 부품들은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 스위치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주로 지금은 거의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발 스위치의 체결은 전면에 110V 형태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 형태의 모양을 보시면은 볼밸브가 2개가 달려 있고요. 그 발 스위치 부착하는 위치가 보여지죠. 그 다음 필터지는 320에 450 필터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캣포스는 옛날에는 여러 종류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한 종류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기 위에 얹어 넣는 1차 바스켓이 있습니다. 바스켓은 튀김기 상면에 이렇게 안착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치된 형태에서 튀김기 밑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름새죠. 필터를 2장을 고정해주는 누름새입니다. 필터는 반드시 2장을 넣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1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2장을 넣어야 됩니다. 설계 때부터 2장이 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메쉬망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쉬는 흡입구멍과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바닥과 필터지가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흡입하는 구멍과 이 메쉬가 약간의 간격이 뛸 수 있도록 약간의 라운딩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둥글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지를 들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밑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필터지 전면을 향해서 전면에서 흡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터지는 반드시 2장을 삽입하셔야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2장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정하실 때는 누름선이 이제 고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윗면이 찌꺼기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찌꺼기가 있게 되면 들떠지게 되거든요. 들떠지면은 그 옆면으로 찌꺼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찌꺼기가 들어가게 되면 펌프가 막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면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필터지 2장을 깔고 누름새를 눌러서 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설치가 됐으면 그 위에 이제 1차 바스켓을 올리면 이제 정지할 준비가 된 거죠. 튀김기 밑에 밀어 넣어서 정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면에 보시면 발 스위치 꼽는 위치가 있고요. 그냥 밸브 2개가 보입니다. 노란색 밸브가 있고요. 빨간색 밸브가 있죠. 노란색 밸브는 기름 잔량, 호수건에 남아있는 잔량을 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계를 처음에 생산하면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 약간의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밸브를 여시게 되면 탱크에 남아있는 잔량을 빼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절기 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맨 밑에 밸브가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시기 전에는 밸브가 2개가 다 잠겨 있는지 눈으로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제기는 우선은 받다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정제기에는 두 가지 밸브가 있습니다. 이쪽은 호수건에 남아있는 잔량을 배기 밸브고요. 밑에 하부에 있는 거는 요 빨간색 밸브 보이시죠? 요 빨간색 밸브는 동절결 때 사용하자고 만들었던 밸브입니다.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잔량을 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밸브를 열면은 이쪽이 제일 낮은 쪽이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잔량이 빠지게 됩니다. 이쪽은 호수건을 꽂고 나면 호수건을 분리하기 전에 얘를 열어서 기름을 빼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펌프로 기름을 올려주고 나서 남아있는 잔량이 호수건에 잔량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잔량이 있는 상태에서 호수건을 분리하게 되면 기름이 바깥으로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를 달아줬습니다. 그 기름을 받아서 다시 튀김기로 버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기름이거든요. 그런 후에 밸브를 잠그시고 호수건을 빼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쏟아지는 기름은 없겠지요. 그렇게 사용하고자 밸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요거는 발 스위치입니다. 발 스위치는 호수건을 내리고 온오프 동작을 하기 전에 이것에 오프된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꼽아서 누르게 되면 이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발을 떼면 오프가 되겠죠. 그래서 온오프를 예로 동작을 하겠다는 것이 되고요. 물론 이 발 스위치가 빼고 얘만 가지고 온오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기 전까지는 발 스위치가 있는 게 편하고요. 어느 정도 사용법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시면 발 스위치 없이 온오프 동작만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전원선이 있는데요. 메인 전원선은 3m짜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선에서 바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간에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 커넥터 문제에 의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번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벽면에 있는 선에다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파워 코드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코드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공급할 때 이쪽에 구멍을 맞춰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꼽아주시고요. 이걸 전원 플러그에다 꼽아주시면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필터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필터지는 두 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 중에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은 찌꺼기가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장을 쓰셔야 됩니다. 사용한 후에 청소하실 때는 위에 장 한 장은 버리시고요. 밑에 깔아두었던 종이는 위로 올리시고 쇠종이를 밑에 까는 겁니다. 결국은 한 장을 사용하는 거죠. 소모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두 장을 반드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제기 안을 보시면 정제기는 이런 바스켓이 있습니다. 이런 바스켓은 큰 찌꺼기를 걸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킨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운 가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찌꺼기는 1차적으로 걸러주면 그만큼 부담이 적겠죠. 어쨌든 펌프가 당겨서 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사각 바스켓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호수건이 있는데 호수건은 커플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커플러로 되어 있는데 요거 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요 끝단을 올리셔서 꼽아 주셔야 됩니다. 딸깍 할 정도로 반드시 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뺄 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올려서 빼셔야 됩니다. 체결할 때는, 꼽을 때는 요 끝단을 올리시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고 체결이 됐으면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덜 꼽혀진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그냥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거나 큰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꼽아서 결속 상태를 확인하시고 당겨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 때가 껴서 이게 스프링 작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요 밸브를, 요 커플러 한 줄을 갈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몽키 스패너로 갈아줘 주셔도 되니까요. 연락해 주셔서 요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제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방치해서 이렇게 냅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분리해서 높은 곳에 냉장고 위라든지 높은 곳에 수직으로 걸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질은 내부는 테프론 재질로 되어 있고 외부는 실리콘으로 도포되어 있습니다. 손을 쥐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수직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둘둘 말아서 보관하면 나중에 고형화돼서 딱딱해져서 사용하시기가 불편해집니다. 가능하면 쭉 편 상태에서 길게,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걸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장이 났을 때 방법입니다. 전기는 들어가는 우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럼 기름이 안 나오거나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요 모터 축심입니다. 모터 축심은 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펌프가 있겠죠. 모터가 동력원이라면 펌프는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출력해주는 장치겠죠.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면 요 축심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모터의 가장 뒷부분에 있는 모터 축심입니다. 모터 축심을 일자 드라이버로 보시면 가볍게 돌아가집니다. 모터 축심은 이게 모터 축심인데요. 모터 축심을 일자 드라이버 들리면 가볍게 돌아갑니다. 근데 펌프가 막혔거나 찌꺼기가 막혔을 때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정제기를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셔야 됩니다. 정제기를 뒤집어서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런 이후에 정제기가 빈 상태에서 깨끗한 물을 물수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이 통 안에는 깨끗한 물만 담겨 있는 거가 되죠. 그럴 때 필터진 깔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물은 찬물도 되고 뜨거운 물도 좋습니다. 물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물은 점성이 없기 때문에 뻔뻔한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기 모터 축심을 일자 들어가고 가볍게 돌려봐 주십시오. 아마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럴 때 힘으로 돌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끔 하셔야지 돼요. 그런 이후에 요거나 아니면은 요런 몽키 스패너 연장을 가지고 돌리셔도 됩니다. 몽키 스패너 사이즈는 10mm짜리입니다. 10mm짜리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얘가 돌아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게끔 하시고 이렇게 뱅글뱅글, 전기를 넣지 않은 방향은 상관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 돌아가게끔 우선 만드셔야 됩니다. 잘 돌아가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잘 돌아가면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보세요. 온오프를 반복해 보시면 윙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물을 담아놨으니까 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호수건을 꼽아서 다 분출해서 버리십니다. 다 버리고 나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물을 제거하시고 이제 기름을 담고 정제를 하시면 해결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막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령 얘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물이나 기름이 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모터 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터가 문제가 있거나 펌프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공장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